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매매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단타 오늘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 들어가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조금 단타 진입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오늘 올라간 코인들을 보게 되면 이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예전에는 상폐가 됐었던 비트코인 골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ABC도 있었었죠. ABC가 이캐시로 리브랜딩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비트토렌트 뭐 이런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보통 급등을 할 때는 시장의 변곡 구간에서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변곡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막 이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추세가 이탈이 되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면 이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곡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닥 구간에서 6월 말 정도에도 뭐가 올라갔어요? 자, 이때도 변곡 구간이죠. 자, 보시면 지금 어찌됐든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승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이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 구간도 변곡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변곡 구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본다면 김치코인도 우리가 보자라고 했죠. 예전에 이제 얼마 전이었죠. 10위 같은 경우에도 6월 말에 한번 펌핑을 보여줬어요. 파워레저도 이달 주말 동안이었죠.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오브스, 알파쿼크 이런 코인들이 뭐예요? 모두 김치코인들이에요. 김치코인들이 움직였던 시점들이 대부분 6월 말에서 7월 초입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어쨌든 이 변곡 구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쨌든 특별한 악재가 없다 보니까 그 이후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곡점이 찾아오게 되면 비트토렌트 뭐 이런 거 없어졌으니까 이제 지금 이캐시라든지 비트코인 SV와 같은 코인들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 라인들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내일 CPI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인 그런 변곡 구간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캐시나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15분 봉상 흐름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현재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제가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던 내용이지만 항상 먼저 급등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조정을 한 차례 보이게 되고 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급등을 보여주는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구간들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눌림목 구간이 보통 어느 구간에서 형성이 되냐면 급등을 할 때 어쨌든 상승을 한다는 것은 거래량 없이 급등을 하진 않죠. 거래량이 동반돼서 급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들 그 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를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그 거래량이 터졌던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여기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앞에서 거래가 이만큼 터졌던 만큼 이탈했을 때는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보여주게 되고 다음 지지 라인인 요 라인들에서 반등을 보여주게 돼요. 이런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캐시로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을 체크를 해봐. 그러면 5분 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 앞에서 거래량이 실린 채로 급등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을 터지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진 구간이 어디예요? 0.008362원 요 자리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어볼까요? 자, 결국에는 요 자리를 이탈하나요? 아니죠.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졌던 거래량 이제 급등을 하면서 자, 보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급등을 가장 먼저 할 때 이제 초반에서 급등을 할 때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급등 나오죠. 그러면 보통은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어디예요? 바로 요 자리죠. 그러니까 요 자리 안착하면서 급등 나오니까 거래량 동반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봉을 체크를 할 때 여기 자리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서 더 많이 터지죠. 그럼 여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다가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하락 나왔죠. 조정 나오고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는데 이건 하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추세가 완전하게 전환된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죠. 3분봉상 51선 자리가 추세가 전환이 된 위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동반돼서 급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로 선을 긋는 거고, 근데 여기를 기준봉 삼아서 거래량이 여기 뒤에서 더 많이 터지죠.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 여기를 선으로 긋는 거예요. 근데 그 전보다 자, 상승 추세로 전환됐던 자리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더 많이 터지죠? 그럼 우리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을 긋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지지해주고 급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자, 보게 되면 3분봉상 흐름으로 보니까 요 자리 0.009258원 요 자리가 핵심입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아까도 똑같아요. 떨어지고 나서 추세 전환된과 동시에 여기서부터 거래 터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1시간봉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서 대응을 해야 돼요? 당연히 대응을 할 때는 요 자리 0.009264원 그렇죠? 요 자리를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점 구간들 거래 대금 터지면서 급등한 건 너무나도 좋은데 항상 올라갈 때 패턴들을 보게 되면 올라가면 그 다음날 또 떨어집니다. 올라가면 떨어져요. 올라가면 떨어져요. 거래대금이 동반돼서 올라가면 보통은 2번, 3번이고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2025년도 10월 달부터 봤을 때 급등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음날 또 급등할 걸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의 특성상 항상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일날 올라왔을 때 저항 구간에 맞춰서 매도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라운드 피겨 구간 0.01001 요 자리들 제가 봤을 땐 여기 구간이 현재 저항 위치이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위치부터는 반드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SV도 똑같아요. 자, 이것도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자 5분봉상 자 결국에는 뭐 똑같습니다. 뭐 3분봉으로 보셔도 되고 5분봉으로 보셔도 되고 자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거래 터졌어요? 요 자리들 2만원 그리고 여기보다 거래가 더 많이 터졌죠. 여기 체크하는 거예요. 21,100원 자리들 그죠? 요 두 자리 이탈하면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이트 같은 경우도 뭐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투매 위치들을 체크를 하는데 앞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진 게 있죠. 그만큼 이 구간은 매물이 많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락을 할 때도 보게 되면 투매가 발생됐던 위치가 208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더 크게 급등할 걸 기대하기보다는 여기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엘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캐시 거래대금 터진 건 좋습니다. 물론 뭐 또 과거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번 급등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럼 계속 움직여요. 지금 보시면 헤이엘사처럼 이런 식으로 펌핑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급등 나오고 나면 보게 되면 어때요? 15분 봉상 51선 이탈하고 나서 돌파하는 순간부터 급등 나오죠. 그리고 또 내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순간부터 또 급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경우보다 그냥 물량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털어내고 급락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헤이엘사 같은 경우에는 75원 이탈하면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지토가 좀 움직이는데 최근에 한번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보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좀 더 최근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로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지토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 어쨌든 일봉상으로 봐도 추세 자체가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끊긴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830원 위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30원 구간에 이탈하면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을 지켜준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1000원대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블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여기가 저항 위치예요, 결국에는. 자, 보고 계시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6원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되고요. 26원 자리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급등이 나왔을 때는 28.75원 정도,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 봤을 때 제로 베이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진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메가이더도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지금 만약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 찍고 다시 움직이면 아비트럼을 그냥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로빈후드 체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TBL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데 로빈후드랑 연관성이 있는 코인이 바로 아비트럼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에 강하게 반등 보이게 되면서 로빈후드 쪽으로도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비트럼이 최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CPI 결과에 따라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위치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좀 내려왔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보시기 바라고, 단타는 지금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고 나서 바닥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아비트럼을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 나오면 20%씩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타점 왔을 때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점은 제가 구독자방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고정 댓글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